안녕하세요. 깔루아 교육의 조지희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슬럼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여러분, 현재 슬럼프를 겪고 계시나요? 아니면 얼마 전까지 슬럼프를 겪고 계셨나요? 요즘에 저한테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요, 슬럼프 때문에 힘들다라고 말하시는 어머니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직업군 중에 어머니, 그쵸? 직장 생활을 하다가 또는 공부를 하다가 운동을 하다가 어떤 일을 하다가 잘 되지 않을 때,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눈에 확 들어오지 않을 때, 그럴 때 슬럼프가 많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엄마의 슬럼프예요. 엄마들은 도대체 왜 슬럼프가 오느냐? 무엇 때문에 슬럼프가 오느냐, 이런 얘기를 해드려 볼까 하는데요. 전업주부이신 분들도 있고 전업주부 역할도 하지만 직장에 다니시는 분도 있죠. 그러니까 엄마의 역할은 사실 굉장히 많아요. 신경 써야 할 존재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엄마가 슬럼프가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굉장히 심신이 피로하고 지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들어 이 질문이 많은 이유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날씨 탓도 크다. 그리고 또 하나 뭔지 아세요? 조금 있으면 아주 두려운 게 옵니다. 뭘까요? 방학이요. 그쵸? 곧 여름방학이 와요. 그러다 보면은 어머니들은 이제 방학 때문에 또 뭘 해야 되나,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우리 아이들을 케어를 해야 되는데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무엇을 하면서 이 시간을 보낼까 하면서 지금 어떻죠? 엄청난 불안감이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엄청 큰 게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6월이나 7월 달에는요, 어머니들이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다음 방학 때 무엇을 해야 될지 계획도 많이 짜시는 편이에요. 또한 날씨 탓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진짜 하기 싫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격하게 쉬고 싶다, 막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슬럼프가 오는 이유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슬럼프가 올까? 슬럼프는요, 누구나 와요. 왜 올까요? 내가 항상 해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해야 하는 일이 결과가 잘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그 결과가 아주 불확실할 때, 그럴 때 어떻죠? 너무 불안해. 잘 될까? 잘 되지 않을까? 실패하면 어쩌지? 내가 계속 이렇게 하면 어쩌지? 이런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슬럼프가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히 엄마표로 아이들을 지도하시는 분 있죠? 이런 분일수록 한 1년에 2번에서 3번 정도 슬럼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꼭 정답은 아니지만 아이를 가르치다 보면은 분명히 지칠 때가 옵니다. 그래서 항상 고민하죠. 학원을 보낼까 말까, 아니면 그냥 엄마가 할까? 어쩌지? 정말 이유저도 어떻게 못하겠어. 에휴, 다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야, 놀자. 이렇게 하고 한 달 훌쩍 어디 가버리죠? 제주도 한 달 살기, 그쵸? 하와이 한 달 살기, 이렇게 나가봅니다. 나가면 어때요? 굉장히 평안해요. 와, 정말 즐거워. 너무너무 행복해. 그리고 한 달 뒤에 돌아왔어요. 어떻게 되죠? 그 기간이 너무 길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정상화 되기까지는 그 시간만큼 또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한 달 살고 왔어요. 그러면은 이게 다시 내 생활에 다시 그 패턴을 찾으려면 거의 한 달 가까이가 걸리더라고요. 저도요, 가끔 길게 여행을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행 갔다가 돌아오면 정말 그 기간만큼 필요로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슬럼프를 극복해야 될지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꼭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렇게 슬럼프가 찾아와서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는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어차피 해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시간이 아주 길지는 않습니다. 하루를 넘기지 않는다라는 그런 규칙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뭐 TV를 틀어놓고 아니면 영화를 본다든지 이렇게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그 시간이 하루가 넘어서면요, 그게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계속 놀고 싶고, 계속 TV만 보고 싶고, 계속 영화만 보고 싶고, 원래대로 돌아오기 되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금방 돌아올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다른 것들을 한번 해보는 거죠. 내가 평소에 잘 하지 않았던 일들.
사실 TV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볼 수가 없어요. 볼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슬럼프가 오거나 할 때는요, 드라마 뭐 몰아보기 한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있는데 전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슬럼프가 왔다고 해서 아, 슬럼프가 왔어, 나 이제 어쩌지, 나 큰일이야, 너무 걱정하는 것보다는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마음이 좀 힘들고 몸도 힘들고 하니까요, 잠깐 쉬어보는 거예요. 또 그럴 때 제가 또 추천드리는 방법이요, 가벼운 산책입니다. 저도 원래 걷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렇게 걷다 보면 이렇게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요, 조금 기분이 좋아진다고 할까요? 그런 경험을 몇 번 해본 적이 있어요. 뭐 등산할 때도 느껴본 적이 몇 번 있긴 한데요, 그냥 가볍게 동네를 걸어 다니는 것,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걷다 보면은 아, 내가 고민했던 게 조금 잊혀지는 그런 효과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동행하진 않아요. 그냥 혼자 걸어요. 혼자 걷는 거 저 정말 추천. 왜냐면 나만을 위한 그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움직이면서 나의 호흡도 한번 느껴보는 거고요, 나 자신을 그냥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있구나. 지금 내가 왜 힘들지? 뭐 때문에 힘들지? 자꾸 나에 대해서 되뇌이고 질문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막 걸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약간 땀도 나고, 또 집에 와서 샤워하면 또 기분도 좋고. 친구랑 같이 가는 거는 큰 의미 없어요. 혼자 가셔야 돼요. 좀 약간 심심하다 싶으면 음악 정도 들으면서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제가 또 슬럼프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요, 명상입니다. 놀라셨죠? 저는 원래 명상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는데 유난히 이렇게 슬럼프가 깊게 올 때가 있어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이건 왜 해야 되지? 뭘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럴 때요, 제가 아까 걷는 것도 사실은 되게 좋은 방법이긴 한데 명상도 정말 좋더라고요. 저는 이 방법을 제 친구한테 배웠어요. 저의 되게 친한 친구가 있는데요, 의사다 보니까 항상 아픈 환자들도 많이 봐야 되고 하잖아요. 그 친구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명상이라고 하는데, 자기 전에 그냥 명상을 하는 게 습관이 되면 참 좋대요. 뭐냐면 제가 아까 걸을 때 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서 걷는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명상도 이거는 자기 나름의 그런 방법을 쓰시면 되는데, 나의 집중하는 그런 포인트 있잖아요. 그런 거를 찾는 거거든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 슬럼프가 있을 때에는 나의 감정을 누군가한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 받아준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감정을 다 말해도 뭔가 시원하지 않고, 아, 이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해결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나 잠자기 전에 이렇게 내 마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왜 힘들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게 사실 목표거든요.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는 연습을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가끔 자기 전에요,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을 때도 가끔 있었고요. 아니면 잠들기 전에 조명을 조금 틀어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집중이 잘 안 되니까. 근데 이것도 훈련이 조금 되다 보면요, 잠들기 전에 나의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슬럼프가 왔다 하더라도 지금 이 과정이 꼭 겪어야 하는 것이고, 이 과정이 지나면 뭔가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잠을 자는 거죠. 저는 이것도 일종의 명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새벽에 일어나서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감고 하늘을 보고 뭐 이런 게 다 명상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저도 아이를 키우면 키울수록, 저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마음이 좀 단단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정말 유리 멘탈이거든요. 그래서 이 멘탈을 좀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자기한테 스스로 나에게 자꾸 힘을 실어줘야 돼요. 이렇게 힘이 빠지고 슬럼프가 올 때마다 아, 괜찮아,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렇게 자기 암시를 자꾸 해주는 거죠. 전 이것도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날은 집안일도 되게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집안일도 하기 싫을 때, 그럴 때는 저는 이런 방법을 써요. 갑자기 앞치마를 합니다. 아, 정말 하기 싫은데. 그때는 스마트폰을 무조건 내려놔야 돼요. 스마트폰이요, 슬럼프에는 최악의 적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꾸 SNS를 보게 돼요. 막 인스타도 막 쭉 찾아보고, 그쵸? 아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사네, 이렇게 하네, 이렇게 하네, 이런 모습을 보면요, 자신의 슬럼프 극복에는 그렇게 좋은 점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휴대폰은 가급적 멀리 하시고, 그리고 나에 대해 집중하고 우리 집에 대해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저 집안일 하기 싫을 때 앞치마 딱 하면요, 일단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뭔가 열심히 해야겠다. 그러니까 슬럼프 극복할 때는요, 내가 그 일이 격렬히 하고 싶지 않아도 그 상황에 가면 그래도 하긴 한다는 거죠. 실제로 공부하다가 슬럼프 오는 학생들 있죠. 제가 만난 최상위권 아이들은요, 슬럼프가 올 때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더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합니다. 왜냐? 그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이 슬럼프를 잘 극복을 하면 공부를 잘 할 수 있고 결과가 좋다는 거를 몇 번 경험을 통해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엄마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슬럼프가 온다는 얘기는 왜 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슬럼프의 가장 큰 적인데, 어떤 뚜렷한 목표, 그리고 어떤 계획이 있다면 이 슬럼프 극복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를 저는 경험적으로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가요, 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나중에 뭐 책을 한 권 써야지,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뭐 2020년 1월까지 책 한 권을 쓸 거야. 뭔가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세부 목표들을 적어 놓는 거죠. 그 목표가 생기면 어떻죠? 우리 계획이 생겨요. 그러니까 계획이 세밀하면 세밀할수록 우리가 지키긴 굉장히 힘들 수도 있는데요. 그냥 그 시간에 그 일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다 보니까 내가 뭔가 왜 해야 되지? 이런 슬럼프가 올 새가 사실은 없죠. 어떻게 보면 좀 바쁘다 보니까 그 생각도 못하더라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계획 세워서 하는 것도 슬럼프를 극복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요, 저는 거의 계획을 세울 때 저희 아이 공부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거의 주 단위로 계획을 많이 세우는 편이에요. 월 단위나 연 단위로 계획을 세워버리면 거의 지키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주 단위로 세우는데 쉬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 화, 수, 목, 금을 열심히 했다면 토요일, 일요일은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월, 화, 수, 목, 금은 제가 엄마로서의 역할, 제가 해야 되는 일,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면 주말에는 나를 위한 시간을 1시간이나 2시간이든 조금이라도 요 시간에는 정말 나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야 돼. 저는 보통 그 시간이 사실은 우리 불금이에요. 불금. 그래서 금요일날 아이를 재우고 11시에서부터 한 1시까지죠. 그때 막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거예요. 보고 싶은 영화도 보고, 제가 보고 싶은 책을 보거나,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쓰거나, 뭔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한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자, 슬럼프 누구나 옵니다. 근데 이 슬럼프를 잘 극복을 하면요,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여러분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특히 엄마가 슬럼프가 오잖아요. 온 가족의 슬럼프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역할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슬럼프가 올 때요, 가끔 저는 또 장을 보러 갑니다. 장을 보러 가서 재료를 또 이것저것 사요. 그래서 우리 애들하고 주말에 이런 거 먹으면 좋겠다, 맛있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약간의 그런 소소한 쇼핑도 조금씩 합니다. 그러면서 엄마만의 슬럼프를 극복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은요, 내가 인정받는다고 느낄 때 가장 기쁨을 느낀다고 해요.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죠. 엄마는 분명히 필요한 존재이고 고마운 존재인데 우리 가족들은 사실 다 몰라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도 뭔가 티도 안 나고 결과도 잘 모르겠고 하니까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기만 하면 슬럼프가 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극복하시길 바랄게요. 저 역시 슬럼프가 올 때 제 영상을 보면서 힘을 내야겠어요. 오늘 별거는 아니지만 가볍게 잠자기 전에 한번 산책도 해보시고요. 또 잠자기 전에 좋은 음악도 들으면서 나만을 위한 좋은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조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